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살펴볼 텐데요. ADR 상장하고 나면은 한국 주식 SK 하이닉스의 본주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시와 그다음에 분석 리포트 함께 종합해서 핵심만 정리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DR 상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전체 발행 주식수 총수 대비해 가지고 약 2.5% 정도 늘어나게 되죠. 이 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겨놓고 이거를 증서로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기업 가치가 연결이 되면서 미국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환노출,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ADR 상장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보다 저는 더 주목해서 보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에 거래되는 그런 이 멀티플만큼 이 ADR이 상장이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마이크론보다 더 아니면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ADR의 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원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원주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차익거래 모델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환율에서도 그렇고요. 주가 변동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본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동성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저희는 좀 열어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ADR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원주, 본주의 가격 무조건 상승할 거다. 이거보다 반대로 ADR의 영향으로 본주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ADR 상장이 국내 원주에 미치는 영향은 ADR에 대한 수요 확대,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죠. 이 가격이 원주보다 높게 형성되는지 여부와 ADR 프리미엄이 차익 거래 등을 통해 원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차익 거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ADR이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높게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규제 이유로 차익거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지 못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익거래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싼 곳에서 사가지고요 비싼 곳에다 갖다 파는 겁니다. 비싼 곳. 다시 말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두 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본주를 삽니다. 본주를 사가지고요 예탁기관에 맡겨요. 맡기고 난 다음에 ADR을 또 추가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메커니즘으로 이런 거래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주의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ADR 상장 규모 자체가 전체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 가지고 2.5% 정도 신규 상장을 하고 이 2.5% 주식수에 맞춰서 ADR을 상장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주의 종류와 수 1779만 주죠. 1779만 주인데 이 ADR은 신주, 한국에서 발행하는 본주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주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상장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기초 주식 한 개당 ADS, 여기 보시면 ADS하고 ADR이라고 같이 써 있죠. 이 용어를 좀 통합해 가지고 AD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쪽마다 좀 다른 용어를 쓰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본주가 1779만 주가 새롭게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ADR이 한 주당 10개가 발행이 되면서 가격은 10분의 1 가격으로 이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상장되는 규모는 그럼 얼마인가요? 1억 7,790만 주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등록된 ADR 상장되는 그 주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상장되는 물량은 1억 7,790만 주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17억 8천만 주입니다. 뒤에 만주는 단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림을 한 것이고, 실제 보면은요 총 발행할 수 있는 한도, ADR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 같은 경우는 17억 8천만 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상장되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 10배까지 ADR이 더 상장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ADR이 더 상장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주, 한국에서 본주를 삽니다. 본주를 사고 이거를 예탁기관에 맡깁니다. 시티은행이에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본주를 맡기고 ADR을 발행을 합니다. ADR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이 미국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주 가격이 ADR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맞춰서 움직여주면 좋겠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고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헤지펀드 회사들, 이런 곳들이 본주를 사가지고 예탁기관에 맡기고 ADR 발행해서 미국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본주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차익 거래, 이렇게 되려면은 이 ADR과 한국의 SK하이닉스 주식의 가격, 이 괴리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차익 거래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또 증권신고서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주하고 ADR은 상호간에 전환될 수 있다. 2.5%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2.5% 이것만 상장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 전체 주식 총수 대비해 가지고 2.5% 늘어나는데, 이보다 10배 더 많이 ADR이 전환돼 가지고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익 거래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에 따른 차익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및 나스닥 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원주, SK하이닉스의 원주, 그리고 ADR 수량, 그리고 주가와 환율의 변동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 이 부분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주의 보유자, SK하이닉스의 투자자, 그리고 ADR의 보유자, 그리고 또는 차익 거래를 수행하는 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국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긍정의 기대감보다는 저희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체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 이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이 ADR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있죠. 이 포스코홀딩스 위에 차트가 본주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가 ADR의 차트예요. 포스코홀딩스의 ADR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시장이 개장되기 전이지만은 50.03달러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 종가가 31만 3,500원. 그런데 이 가격 차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본주 하나당 한 개당 ADR이 4주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4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주 하나당 10개의 ADR을 발행했으니 ADR 가격은 SK 하이닉스 이 가격의 10분의 1 가격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상관관계가 확 틀어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은 이때는 차익거래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ADR 상장은 우선은 첫 번째로 ADR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가, 이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본주 대비 ADR의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은 이 ADR의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본주를 사가지고 예탁기관에 맡기고 ADR로 추가 전환해서 미국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러한 차익 거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서 본주의 가격이 ADR과의 가격 괴리를 축소시키면서 본주의 가격이 ADR을 따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차익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가격 괴리가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맞춰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익 거래자들이 투기적 거래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도 높아가지고 쉽게는 못하겠지만은 변동성은 좀 만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기사도 좀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초 블룸버그에서 먼저 나온 건데, 미국에 상장하는 ADR을 바탕으로 레버리지 ETF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이 상장을 계기로 여러 운용사에서 이 하이닉스의 ADR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그리고 또 인버스 ETF까지도 출시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거 나오면은요 더 복잡해집니다. SK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그냥 이 실적만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러한 공식이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내용, 이 내용들 장중 실시간 브리핑 확인하시면서 같이 투자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옵니다.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저 벤자민의 소개,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의 이력,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그리고 그 추천해드린 종목의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내용들 장중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알림 받아보시면서 신뢰도 있는 네이버 플랫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 관찰하는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이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버튼도 만들 수가 있어서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 무료 채널이 아닙니다. 유료 컨텐츠 채널이고요. 네이버에서 직접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컨텐츠를 한 달 동안 제한 없이 확인하시는 거 월에 5만 원의 결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제도 네이버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